6.3 지방선거 당선인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강원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당 구분 없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선국이 지방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의 핵심 공약과 청사진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강원자치도와 도교육청입니다. 동해안에서 신가평 송전선로 공사를 두고 정선군 한 산골 마을이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유해 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피해 방지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획 개체가 급증했는데 불법 포획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원방송이 주관한 민선국이 6.3 지방선거 당선인 초청 강원발전 교례회가 오늘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당선인들 모두 강원자치도의 새로운 도약과 시군 공동발전을 위한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열했던 선거가 끝나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6.3 지방선거 당선인들. 우상호 도지사 당선인과 강사명 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 18개 시군 단체장과 도의원 당선인 등 모두 함께했습니다. 당은 서로 다르지만 앞으로 4년간 민선국이 강원자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도민의 대표들입니다. 당선인들은 통합의 정치로 특별법 개정 등 강원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모두의 도민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잘 청년같이 모셔서 강원도 발전을 위한 그런 통합의 도입자가 되겠다 이런 약속드리고요.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특별해지는 강원도, 모든 아이가 빛나는 강원 교육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힘과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시장 군수들은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필요하면 언제든 협력하자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화합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동반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춘천을 초인류 도시로 도약을 시키고 또 춘천의 발전이 강원도의 발전을 선도하도록 같이 연대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키고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천 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하나, 우리는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차질 없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한 진정한 자치구권 촉진에 앞장선다. 선거 기간 묵은 갈등을 털어버리고 강원자치도 도약에 힘을 모으기로 한 당선인들. 오늘의 굳은 약속이 다음 달 시작되는 민선국이의 성공적 출발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뉴스 박명원입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을 변경했습니다. 우 당선인은 당초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최응집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가 고사를 요청함에 따라 김원영 전 강원대 총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새롭게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응집 전 부지사는 인수위 상임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우 당선인은 김원영 위원장 발탁 배경에 대해 민선국이 핵심 공약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산학 협력 생태계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민선국이 도지사직 인수위는 모레 오후 3시 도청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습니다. 강사명 강원도 교육감 당선인이 오늘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의 위원장은 구재승 미탄 중학교장이, 부위원장은 전봉주 전 교육청 행정국장이 맡았습니다. 운영 방향은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 포용 교육, 미래 전환 교육, 교육 공동체, 행정 혁신 등으로 설정했습니다. 강 당선인의 인수위는 모레 춘천교육문화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민선국이 지방정부가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합니다. 지원뉴스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도지사와 교육감, 18개 기초단체장의 핵심 공약과 청사진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는 먼저 강원자치도지사입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민선국이 도지사에 등극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당선인.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를 접전 승부 끝에 누르고 4년 만에 도정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대통령이 보낸 후보임을 강조하며 강원도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당선인의 제1 공약은 바이오 의료 AX 산업 육성입니다. 이와 연계해 지난달 중순엔 국내 대기업과 협의해 강릉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년간 최대 70조 원이 투자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라는 설명입니다. 강릉과 동해 사이에 유치하기로 한 대기업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좀 시급하게 만나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년 공공주거 지원 확대와 청년마을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유휴공간 재생을 통해 집 앞이 일터가 되는 청년마을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청년이 돌아오는 강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내용들 다 하나하나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 당선인은 민통선 5km 북상에 따른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도 공약했습니다. 신규 설치되는 민통선 철책을 태양광과 풍력 고속도로로 조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직 강원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강원도는 더 많은 변화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선 국회의원 출신의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당선인. 특별해지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우 당선인의 행정력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 이어서 강사명 교육감 당선인입니다. 강 당선인은 이른바 강한 학력을 전면에 내걸고 평가 시스템 구축 등 초중고교별 맞춤형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희공 기자입니다. 4년간 강원 교육을 이끌게 된 진보 성향의 강사명 당선인. 지난 1991년 양구에서 평교사로 시작해 민병희 전 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대변인과 기획조정관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강한 학력과 빛나는 진로입니다. 공약은 학교 급별로 구체화됩니다. 문해력과 수력을 튼튼히 길러서 배움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밀한 진단과 상시적인 보충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초등학교는 문해력과 수리력 중심의 교과 평가를 도입하고 세심한 진단과 보충으로 맞춤형 교실을 통해 기초 학력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기조입니다. 중학교는 12번의 학습 코칭을 도입해 학습법의 오류를 찾아내고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아이들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거죠. 이것을 사교육에서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사교육에서 시키고 있는 학습 코칭을 우리 공교육에서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야지 또 공부하고 싶잖아요. 고등학교는 학교별 전문 진로 진학교사를 배치해 대입 지원을 강화합니다. 계속 서울을 부러워하는, 대치동을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그 진로 진학 전문 교사를 학교마다 배치해서 우리 아이들의 1학년 고교 학점제 설계부터 시작해서 맞춤형 대입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강 당선인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무상통학 버스 운영과 무상체육복 지원 등 교육 복지는 물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위기 등 강원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에도 강 당선인이 어떤 보관을 내놓을지 교육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김희곤입니다. 민선국이 원주시정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김기석 강원대 명예교수, 부위원장에 황도근 전 상지대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원주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원주시 파견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명륜일동 주민자치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인수위 작업에 나섭니다. 조직은 4개 분과로 나뉘어 주요 공약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마련합니다. 내일 열리는 출범식에서는 자문위원 위촉장 전달식과 출범 후 첫 회의를 엽니다. 민선국이 강릉시정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강릉 워케이션 센터 2층에 마련된 강릉시장 인수위원회는 전방욱 전 강릉 원주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수위원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중남 강릉시장 당선인과 인수위는 앞으로 강릉시 조직 기능과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 점검과 민선국이 정책 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운영됩니다. 지자체마다 유해동물 개체수 조절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등을 위해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단원을 선발해 정해진 도구로 멧돼지 등을 포획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도구를 이용한 불법 포획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멧돼지가 올무에 걸려 발버둥칩니다. 올무 사용이 금지된 지난 4월 촬영된 영상입니다. 춘천시가 운영 관리하는 방지단 지침상 총기는 연중 포획이 가능하지만 올무는 정해진 기간에 1인당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최장 6개월의 허가 기간이 끝나면 관련 장비를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다른 야생동물이 포획될 수도 있고 사람이 걸려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용기간 경과 후에도 올무 포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많이 잡고 싶은 욕심에 무분별하게 많게는 50개 정도 개인이 다 설치를 해서 그게 멧돼지만 잡히는 게 아니고 오소리라든지 족제비라든지. 춘천에서 매년 운영하는 방지단 인원은 변함이 없는데 포획 실적은 2년 전 600여 마리에서 지난해 1,500여 마리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상당수가 올무에 걸려 불법 포획된 개체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50% 이상이 여자들 많으세요. 포상금이 있다 보니까 저 불법 트랩 설치해놓으면 안 다녀도 되고 잡힌 거 있으면 가서 낮에 가서 총 쏴서 갖고 오면 되고. 포획한 멧돼지의 무게에 따라 마리당 최대 47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포획했는지 확인 절차는 없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올무를 사용해 포획해도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춘천시는 논란이 커지자 피해 방지 단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사체 확인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포획된 야생동물들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봐서 혹시 포획 과정에서 불법이나 또 해선 안 된 행위들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한편 경찰도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공사를 두고 정선군 문곡 3리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헬기 소음이 나고 나서야 송전선로 공사를 알게 됐다며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사 반대에 나섰습니다. 정창현 기자입니다.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뒤숭숭합니다. 500kV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해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심한 헬기 소음에 시달리다 민원을 냈습니다. 그제야 마을 인근에서 송전선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소음 때문에 정신 질환이 왔다라고 해서 병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왜 헬기가 이렇게 많이 날아다닐까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송전선 공사라는 거죠. 정선 남면 문곡 3리 주민들은 송전선 공사 피해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음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송전선로 공사 내용을 들었는데 막상 현장 상황은 주민들이 들은 내용과 또 달랐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송전탑 바로 아래 있는 사찰도 우뚝 솟은 송전탑의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절 뒤에 끝만 약간 보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끝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권 침해도 되지만은 사찰로서는 수행 환경이 아주 완전 말살 파괴되는 행위.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철탑이 보이는 부분과 관련해 어떤 말이나 확답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문곡 3리는 송전선로가 직접 경과하지 않는 지역이라 설명의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18일 문곡 3리가 속한 남면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기 작업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소음 측정에 나선다면서 측정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문곡 3리를 경과하는 헬기 작업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한전이 주민들을 상대로 거짓 설명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며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사건을 공론화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시 집회까지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G1 뉴스 정창영입니다. 원주 출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민주당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복당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강원도당에 복당 신청을 하고 시기와 절차는 당 지도부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기본소득당 추천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됐으며 지난 6월 의원직 승계를 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선국이 새 도정 출범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확립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출자 출연기관이 정치적 논공 행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선 되어야 할 것은 기관장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무직 인선에 대해서도 각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호수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위한 필수 절차인 매장 유산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사업 주요 구간에 대한 발굴 유예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굴 유예는 매장 유산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로 장기간 이어진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강원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운전자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1,600여 건 중 과속과 주시 태만, 졸업 운전 등 운전자 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72.3%에 달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충분한 휴식과 규정 속도 준수, 전방 주시 철저, 비와 눈길 주행 시 감속 운전 등을 당부했습니다. 동해시가 오늘 대진항 다목적 센터에서 어촌 활력 증진 지원 시범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총 사업비 74억 9천만 원이 투입돼 어촌 스테이션과 다목적 광장, 공중 화장실 등이 조성됐습니다. 준공식에선 축하 공연과 함께 지역 특화 상품 전시와 로컬 문화체험 행사 등도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원소방본부가 오는 30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관광객 이용이 증가하는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합니다. 강원관광재단이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다음 달 10일 낙산사에서 운명의 이성을 찾아가는 로맨틱 템플스테이를 엽니다. 속초시는 오는 14일까지 관광수산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태백시의 친선결연 도시인 필리핀 바왕시 대표단이 내일부터 이틀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태백을 방문합니다.
홍천군이 오는 13일 청년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2026 홍천 청년체육대회 뛰어놀장을 개최합니다. 춘천문화재단이 오는 15일까지 춘천거주 문화예술 기반 생활문화 동호회를 대상으로 아루숲 생활문화센터 정기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농협강원본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강원 서부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해 강원쌀 4kg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강릉 구정골프장 건설에 찬성하는 지역주민 70여 명이 강릉시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찬성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은행과 오죽헌 시립박물관이 공동 주관하는 화폐 기획전이 다음 달 말까지 강릉 화폐 전시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공원의 사계, 화폐에 물들다를 주제로 국립공원 기념주화의 발행 과정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